9월 20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연준, 연말 기준금리 추가 인상할까? 9월 FOMC 관전 포인트는 한국 시간 21일 오늘 새벽 FOMC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번 회의 금리 동결 가능성 98%이다. 위원들 금리 전망담은 점도표를 공개한다. 연말 추가 인상 가능성, 내년 전망에 시선 집중.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관전 포인트 없습니다. 금리 이슈 지나갔다. 동결 가능성 98%이다.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으로 또 무슨 말을 언급할지 9월에 중단하고 11월에 데이터를 보고 올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컨트롤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막을까요?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는 들어올 수가 없겠지요. 그들은 폭등이 나오고 이 폭등이 나오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호재가 쏟아져 나올 때 그들은 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이들에게 물량을 넘기겠죠. 우리는 이 시그널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FOMC가 열리게 됩니다. 동결 가능성이 98%. 자, 먼저 그럼 시장 금리를 한번 좀 돌아볼게요.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겠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2004년도, 5년도 이때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다가 2006년 6월 달에 기준금리를 연준이 동결합니다. 자, 그리고 7월 바닥을 찍고 시장이 돌아나가기 시작하죠. 이때 이게 하나하나가 월봉이기 때문에 꽤나 이 고점 물량을 소화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치고 나가면서 고점을 찍습니다. 2007년 가을에 금리 이때 동결 구간이 꽤나 길었고요. 인하 구간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폭락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보면서 시나리오 1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강력한 상승장이 예상됩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호재와 악재를 던지면서 대중들을 헷갈리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달려나간다. 저는 시장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을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있죠. 코인 시장이 8천만 원, 8,200만 원 정도 찍고 2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4천만 원 금방 현재 3,600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위험 자산으로 유동성이 올 확률이 무척 높다. 주식과 코인 시장에. 자, 코인 시장에 자금이 마지막에 쏠릴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시장 금리를 보면 시장 지표를 보면 한눈에 나오는데요. 원화가 아직까지 약세 국면에 있죠.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튀어 있어요. 1330원대에 있죠. 얘가 원화 강세로 위안화 강세로 달러가 아직까지 강세 국면에 있죠. 104.83 강세 국면에 있는데 달러가 약세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유가는 90.48달러 얘가 조금 더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내려와서 하향 안정화를 찍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리게 될 보임이 한눈에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시장금리 미 국채 10년물입니다. 오늘 찔끔 떨어졌죠. 근데 보면은요. 시장금리를 보겠습니다. 3개월물이 거의 고점을 돌파해버렸어요. 1개월물을 봐도 돌파를 했죠. 1년치를 봐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3년치를 봐도 최고점, 10년치를 봐도 최고점이죠. 이 미 국채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동결 구간 때 슬금슬금 내려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는 시장 반등 시그널이 10월, 11월, 12월 내년 어느 기준점인가 강력한 폭등장이 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마다 빠질 때마다 모았던 사람들은 이때 폭등이 나오게 되면 개수 하나하나의 파괴력이 이전과는 다르겠죠? 늘 개인들은 폭등 나오면 들어옵니다. 이거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올라가나 보다. 슥 하고 물리고 나서 또 호구로 전략하겠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전 100여 년 전에도 앞으로 100년 이후에도 똑같을 거예요. 금융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제와 코인과 블록체인과 4차 산업과 기타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시그널을 볼 수 있는 힘이 길러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오는 20일 디지털 달러 관련 2개 법안 논의 예정이다. 첫 번째는 디지털 달러 파일럿 방지법과 연방준비제도 개정안이다. 연방준비은행이 의회의 승인 없이 CBDC를 테스트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두 번째는 연준은행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타 목적으로 통화정책 및 기타 목적으로 CBDC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서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CBDC 감시 방지법에 지지를 표명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막는다고 막아치나요? 문명에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CBDC를 현재 파일럿 테스트 및 만들어내고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과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일부 세력들을 통해서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또는 이 법안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시장을 컨트롤하는 수단이나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100% 옵니다. 그 이유 다시 한번 점검할까요? 미국의 통화 시스템이 끝났습니다. FOMC가 오늘 새벽에 한국 시장으로 열리게 되죠.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5.5%입니다. 통화 정책의 수단이 다 끝났어요. 금리가 올려나오면서 아무리 올려나가봤자 금리를 이용한 신용 창조, 대출을 이용한 경제 성장 시스템, 피아트, 종이화폐가 끝나갑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연준의 엄청난 대차 대조표, 발란스 시트라고 하죠. 페드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발란스 시트. 이게 지금 엄청나게 늘어있죠. 달러를 찍어가지고 2008년도 이전에는 없었어 별로. 연준의 자산이. 그리고 미 국채. 2008년도 이전에는 MBS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세 차례에 은 양적 완화로 4조 2천억 달러. 이거 줄인다고 했는데 못 줄였죠 얼마? 코로나 팬데믹 때 거의 9조 달러에 육박하다가 찔끔 줄여놓고 현재 이 상황입니다. MBX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이라는 파생 상품을 달러를 찍어서 그냥 매입을 해서 연준 미국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에서 자산난에 현재 여기 딱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달러의 수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달러, 유로 여기에 주인장들이 이사하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는 CBDC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가 동의하는, 아니 동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BIS, 국제결제은행, IMF, 국제통화기금, 월드뱅크, ADB, 전 세계 기득권들이 함께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막는다고 막을 수가 없죠. 속도를 조절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부채가 막대하죠. 지금도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새롭게 세팅할 수 있는 건 뭐죠? 새로운 통화입니다. 종이에서 0과 1의 세상. 여기에 가치를 입히는 게 뭐다?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DLT, 분산 원장입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4차 산업의 두 가지 심장입니다. 세상을 바꿔나가는 기본 심장. 나머지 기반 인프라 기술들은 있지요. 그러나 진짜 심장 두 마리는 바로 이 두 마리입니다. 이 블록체인의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XRP 레저이죠. 홍콩 입법회 의원, 민간기업, 홍콩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홍콩 입법회 의원 덩컨 치우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포럼에 참석해서 홍콩 정부는 현재 부동산 토큰화와 자산 유동화 토큰을 통해서 중국 신천 과학기술 도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소매형 디지털 홍콩 달러를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홍콩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홍콩 CBDC 프로젝트, 리플, 푸번은행, 부동산 토큰화 여기에
직접적으로 리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16개 업체 중에서 오직 리플만이 핀테크 업체가 참여하고 있죠.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9월 19일 날 나왔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 CBDC의 세상은 막는다고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대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이죠. 이 미래를 읽었다면 XRP에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사람과 미래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 오직 현재를 사는 사람과 미래를 대비하면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로 앞으로 부의 이전은 천문학적인 차이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5월 19일 리플 홍콩화폐 부동산 토큰화 넣는다. CBDC 프로젝트 참여. 홍콩 통화청 선정. 참여 기업의 16곳에 이름을 올렸다. 리플 CBDC 플랫폼 출시. 제가 무척 강조했었던 내용이죠. 별표 5개 이상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홍콩 CBDC는 국제결제은행 BIS가 주도로 개발한 오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에 중앙은행이 CBDC의 지위를 부여하고 유통을 관장한다는 개념을 세계 최초로 담았다. 여기에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인 XRP 레저가 사용된다. 리플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했었죠. 홍콩 CBDC 파일럿 프로젝트와 함께 리플 CBDC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가 단순히 홍콩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의 개념만이 아닌 홍콩 부동산의 토큰화와 거래 개념을 담았다. 실제로 XRP 레저는 부동산의 토큰화와 국가 주도의 관리에 사용된 바가 있었죠. 지난해 콜롬비아 XRP 레저를 활용해서 블록체인의 부동산 소유권 등록을 시작하였다. 자, 홍콩 CBDC 플랫폼 참여했던 업체입니다. 강조했죠? 여기 리플만이 유일하게 핀테크 회사 중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리플은 끝났습니다. 끝이 난 상태에서 마라톤,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 뿐입니다. 여기 과정만이 있을 뿐이죠. 각각의 목적지에 따라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는 무한 메가 팽창합니다.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1%에게는 엄청난 부의 영예가 따라가시겠지요. 잠깐 참고상으로 보실까요? 알리바바, 중국 국영은행, 그다음 푸본뱅크, 대만 최대은행, 기잡게 데보리언트, 스탠다드 차타드, 항생은행, HSBC. 정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항생은행, 그 다음 HSBC, 비자, 중국 국영은행, 마스터카드, 보스턴 컨설팅 그룹, 홍콩 최대 통신사의 결제망인 HKT 페이먼트, 그 다음 자뱅크죠. 홍콩 최대의 인터넷 은행 HSBC, 동양과 서양의 중심 기득권, 대체 불가능한 섹터이죠. 중국 국영 5대 국영은행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은행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자, 마스터,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들이 바로 전 세계 문명의 중심에 있었죠. 100여 년간. 이들 뒤에 바로 그들이 있습니다. 리플과 뿌리가 같죠. 이들이 함께 홍콩과 싱가포르를 기준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깃발을 꽂아 나가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핀테크 업체 중에 리플이 유일하게 포진하고 있을까요? 다른 애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선점을 끝내놨기 때문에. BSP는 유니온뱅크에 전체 VASP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유니온뱅크는 필리핀 최대 은행 중에 하나이죠. 이 필리핀 최대 은행 중에 하나인 유니온뱅크에 가상자산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필리핀 유니온뱅크는 필리핀 중앙은행으로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 운영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필리핀 최초이자 유일한 범용은행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VASP 라이센스는 은행이 이제 유니온뱅크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더 광범위한 고객 기반으로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필리핀에서 전통 트레이디파이,
유니온뱅크를 통해서 가상자산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상징적인 소식이라는 거죠. 필리핀 최대 은행 중에 하나. 자, 그러면 리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2019년입니다. 필리핀 유니온뱅크 리플의 엑스래피드 ODL 기반 코인주와 제휴하여서 암호화폐 ATM을 설치하였다. 유니온뱅크는 리플 파트너와 협력하여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필리핀 유니온뱅크 디지털 자산 보관 및 거래를 위해 메타코를 활용한다. 2022년 11월 3일이죠. 자, 메타코의 홈페이지입니다. 유니온뱅크 메타코 하모나이즈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한다. 자, 이 메타코의 하모나이즈 플랫폼은 모든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발행, 저장, 거래, 양도, 정산 및 서비스합니다. 메타코의 주력 서비스죠. 하모나이즈.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유니온뱅크의 수석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라이센스를 추가하는 것은 단순히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장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금융 환경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고객의 지나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통화 시스템에, 가상자산 시대에 코인의 대장인 XRP를 비롯해서 가상자산 문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퍼스트 무버로서, 초기 시장 참여자로서 응애하고 태어난 시장에 바로 선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간차를 두고 이 시장으로 미친 듯이 엄청난 유동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녁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